8월 4일부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닥 다 만들고 나면 완성된 주택의 바닥을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바닥 차음 성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올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사후 확인 제도. 왜 바뀌었냐? 하필이면 지금 사전 인정 제도라고 해서 시험실에서 층간 차음제를 테스트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A 자재는 이만큼 성능 나오네, B 자재는 요만큼 나왔어, 이렇게 확인해주고 현장에서는 A나 B를 그 두께에 맞게 시공하는 이런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시공되는 아파트가 벽식이냐 기둥식이냐, 이런 주택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같은 차음제를 써도 차음 성능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이런 사전 인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서 성능을 인정받는다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다거나 등등. 그래서 결국 실제로 측정해보자 해가지고 191세대를 측정을 해봤더니 114세대가 기준에 미달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실제로 이거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가서 때려보자. 그래가지고 기준값 미달하는지 오버하는지 이거 볼 거야. 얼마 이하로 조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 이것도 강화가 됐어요. 49데시벨 이하여야 시끄럽지 않은 거야, 이거 넘으면 불합격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 대목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마다 늘 슬라브 두께를 향상시켜 왔거든요. 92년도에 100mm였다가 94년도에 120mm, 2004년도에 180mm, 2005년도에 210mm,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210mm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엔 없어요. 이게 왜 슬라브 규정 강화가 없느냐? 지금 중량 충격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건데, 이런 어떤 그 저주파 때의 중량음을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묵직한,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재료로 이루어진 그 층, 이게 좀 두껍게 들어가야지만 중량 충격음이 차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고중량의 재료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건물의 자중이 층수만큼 증가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뭔가 이 보강이 추가로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 철근도 보강이 돼야 되고 슬라브 두께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올라가야 어떤 그 가장 효율적인 두께, 이걸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슬라브 두께를 얼마로 하든지 결과값 49데시벨 이하, 이걸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마다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연구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아예 10세대를, 그러니까 건물 한 동을 새로 그냥 지어버린 회사가 나왔어요. 레미안. 10세대짜리 건물 이름은 고요한 랩. 국토교통부에서도 개관식에 참석해서 같이 응원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건설 이야기도 초청을 해주셔서 국토교통부가 초청해 주신 거예요. 고요한 랩 보러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있고요. 레미안 고요한 랩, 여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의 이원열 엑스퍼트입니다. 고연랩은 국내 최대 층간소음 전용 실험실로서 22년 5월 26일 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고요한 랩,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형태를 4가지나 지어놨는데 벽식, 기둥식, 혼합식, 라멘 구조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4가지 형태의 구조 방식과 여기에 210mm, 250mm, 300mm 이런 슬라브 두께를 조합해서 총 10개의 유닛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보려고. 실제 현장이 시험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 배관, 수도 배관 이런 빈 배관들이 저렇게 잔뜩 들어가거든요. 슬라브 속으로. 그러니까 저런 빈 배관들 때문에 차음 성능이 시험실 대비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요한랩은 이런 걸 실제 거주 공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시험실에서 나와서 혹독한 현장 조건 그대로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중량 충격음인 낮은 주파수대를 잡으려면 고중량 몰탈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고중량 몰탈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거슬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다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차음 성능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4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현장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실제 효력은 그 현장이 준공되는 시점인 2, 3년 뒤쯤 효과가 검증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도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브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주겠다 이건데, 그렇게 해서 시공 비용 더 들어가는 걸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아무튼 확실하게 투자하고 있는 레미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토부 모두 파이팅입니다.